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양하게 전화가 와서 물어보는데, 이제부터 전화가 와서 물어보면 제가 긴 얘기들은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저도 유튜브를 자꾸 하다 보니까 꽤가 늘죠. 전화하시는 분들이 구독자도 아니고 뭔지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유튜브 한번 슬쩍 보고 구독자인데요 하면서 전화해가 저는 진짜 구독자인 줄 알고 막 실컷 설명을 해줍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중요한 사항들은 내방을 하셔서 물어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간단한 거는 전화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주 저희하고 밀접하죠. 물론 일반적인 부동산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 저는 사실 이제 건축 쪽에 조금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내용들이 유튜브에 있다 보니까 그걸 보시고 전화하는 분들 가끔 있는데, 자, 내 주택이 하나 있다. 내 주택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내가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금액이 얼마 듭니까? 이거 좀 황당하죠. 저한테 묻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물어야 됩니까? 건축 설계나 아니면 건축을 실제 하는 종건이나 이런 데서 물어갖고 견적을 다 봐야 되고, 실제 오리지널은 실사도면을 뽑아서 종건한테 견적을 내는 게 FM입니다. 실사도면이라 하면 실제 이 건물을 짓는데 실질적으로 샤시 가격부터 철근 가격부터, 그다음에 벽돌을 지으면 벽돌 가격, 판넬 자세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실사도면을 뽑아서 종건한테 얘기를 해가 물을 정도가 되면요, 그 실사도면에 나오는 단가를 내가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되고 도매로 가져오느냐 아니면 대량으로 가져오느냐. 왜 건축하는 입장 종건에서는 한 동만 짓지를 않죠. 보통 1년에 4동 5동 정도 짓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짓거나 빌라를 짓거나 다양하게 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틀려질 수 있어요. 일반인이 그냥 건물에 내 땅이 하나 있어서, 내 집이 하나 있어서 밀고 건물을 짓겠는다. 그 단가에서 그냥 일반 종합건설의 금액을 물으면 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사도면이라 하는 게 있는데 자세하게 이제 내용이 나오죠. 지금 보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타코 마감으로 해서 해놨는 것이고, 또 이 안에 내부적인 들어가는 것도 틀릴 것이고, 그 다음에 방개수가 몇 개냐에 또 금액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건평, 가격이 몇 평이냐에 따라 또 단가 가격이 틀릴 것이고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얘기를 드리죠. 평균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다 주변에 건축하는 분들이 있죠.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또 그걸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고, 그 부동산은 뭣도 모르고 그냥 파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단가가 얼마인데 야는 얼마에 파는지 그런 계산을 또 하는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 마찬가지 부동산에 얘기해서 팔죠.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짜리인지. 근데 그런 건축 비용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컨대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마진은요, 아파트가 빌라든지 다가구 주택보다 마진이 월등하게 높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내가 그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못 짓는 거죠. 내가 그 돈이 있으면 저렴하게 아파트를 지어서 내가 살면 되는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다가구 주택 정도는 내가 여력이 되면 내 땅을 사서 아니면 내 땅에다가 그냥 열실을 해서 상가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그렇게 지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축업자마다 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대파, 양파 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파의 기본 평균 가격이 있는 것처럼 건축 비용도 평균 가격이라 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장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 외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도기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물어볼 것 같으면 그냥 전화상으로 슬쩍 물어보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땅을 사서 짓건 건물을 사서 건물을 사서 밀고 짓든 간에 비용이 최소 몇 해서 억 단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빌라 하나, 뭐 아파트 하나, 원룸 하나 얻어도 부동산을 들어가서 물어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뭐 건축하는 부분을 뭐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놨다고 덜렁 전화해서 이거 뭐 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뭐 그렇게 물으면 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한 평균 500 잡으시면 됩니다. 550 잡으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비용 5천만 원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지한 것도 사실 예의가 아니고요. 무지한 것도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못 가게 합니다. 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의가 좀 있고 이러면 상대방도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죠. 또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되면은 실제 뭐 도급을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요. 실제 이 방송은 많은 분들이 봅니다. 제가 실제 신축 상가주택을 올리고 구축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을 올리기 때문에 집주인분들도 보고 계시고, 건축하는 건축주분도 보고 계시고, 종합건설에서도 보고 계시고, 변호사, 뭐 법무사, 저희 뭐 공차고 운동하는 60대 넘은 형님들까지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을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고 좀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이런 방송에서 뭐 거짓 정보를 얘기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면 다 욕을 합니다. 저도 다른 유튜브들 보고 아, 마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저는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지식은 제가 아는 지식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뭐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상가주택 이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아니까, 사실 잘은 모릅니다만 조금은 아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도면을 올려놓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시고 물어보시는데요. 뭐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 건물을 짓고 뭐 어떤 도급에 어떤 생각이 있거나 하면, 자, 내가 이렇게 진락하는데 사무실이 어딥니까?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해서 봅니다. 근데 사실 저를 먼저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 어느 정도 아는 사람한테 쉽게 먼저 물어보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하면서 자기 캐리어를 올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 뭐 건축 쪽은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좀 많죠. 부동산도 마찬가지 건축 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건축까지 어느 정도 잘 안다면 그 사람은 건축업자하고 같이 동태를 감아서 건물을 지어 봤거나 아니면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실 내가 이런 땅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 팔라고 내놓으니까 안 팔린다. 에라 이거 밀고 여기 건물이나 지어갖고 팔아볼까? 아니면 건물이나 지어서 내가 살아볼까?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건물이 짓기 전에 지금 팔려고 해도 안 팔리면은 여기에 돈을 몇 억씩 들여서 건물을 짓죠. 그 돈 들이고도 안 팔립니다, 향후에. 그만큼 재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은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쪽이 안 팔린다고 해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뭐 안 팔린다고 해서 이거 멸실하고 건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땅은 저렴하게라도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생각하고 돈을 벌겠다면 저렴하게 파시고 적어도 뭐 8m 정도 이상의 도로라든지 아니면 상권이 좋은 땅을 사셔서 기본적으로 건축을 하면 그의 투자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팔린다고 해서 그 땅에다 밀고 건물을 짓는다.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물론 제가 뭐 말은 그렇게 했죠. 그건 파시고 차라리 다른 쪽에 땅을 사서 지으셔라. 지을 것 같으면. 그런데 안 팔린답니다. 그럼 저렴하게라도 팔아야죠. 안 팔리면 그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팔리지도 않는 땅을 뭐 거기다가 그 땅에다가 밀고 뭐 주택을 밀고 짓는다. 그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 땅에다가 밀고 특히 통과도로 개념이지만은 여기 뭐 통과가 차가 안 되면은 차가 통과가 안 되면 통과도로가 아닙니다. 사람 통과도로는 통과도로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적어도 8m 정도 이상을 구하시든 지금 건축은 건축하는 분들이 지금 4m까지도 삽니다. 왜 그런가 하면 8m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뭐 주택 1층 상가주택 뭐 허름한 거 오래됐든 간에 관계없이요. 건물 가격은 없습니다. 지금 2층 주택이든
단층 주택이든 가격은 똑같고 땅 가격이 8m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4m도 거래가 됩니다. 저번 같은 경우는 제가 4m 사지 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6m가 낫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건축업자도 4m를 사요. 사서 지면 팔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샀거나 아니면 실제 팔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사겠죠. 예를 드리는 건데 일단은 이런 주택은 가지고 계시면 여기에다가 안 팔리니까 밀고 건물을 짓는다. 세라도 많이 받아 먹을 수 있겠지. 수익률 개념은 지금 없습니다. 서울이 예전부터 수익률 개념이 없었고요. 대구도 평당 500, 600 할 때는 수익률이 있었지만 평당 1000만을 넘으면 수익률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가 1대1로 바뀌면서 물론 구마다 좀 틀리지만 수성구 같은 경우는 1대1로 바뀌면서 3가구가 들어가면 차세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구 수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원룸도 한 가구고 3룸도 한 가구죠. 땅은 큰데 원룸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주차 대수 때문에. 그래서 3룸을 넣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0.3, 0.5, 0.7 이럴 때는 원룸을 많이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만큼 원룸을 넣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익률보다는 향후 시가 상승을 유발해서 대팔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부터 만약에 구독자라고 얘기하시고 간단한 것 같으면 그냥 얘기 드리겠지만 조금 얘기가 길어지고 이럴 것 같으면 구독자의 아이디가 뭔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다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전화 많이 와서 저도 짜증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전화 받는 게 이제 일상이 됐으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시는 건 좋은데 최소한 할도리는 하자. 예, 세상에 공짜 없죠. 기본은 지키고 살자.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공꿀로 뭘 자꾸 하시려고 하면 향후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눈티 맞더라고. 예. 왜 그런가 하면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해서 그 상대방은 좋은 소스와 정보를 안 줍니다. 맨 처음에는 좋게 다가갔는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꼭 눈티를 맞거나 눈티를 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지키고 살자. 그래야 저도 어느 정도 베풀면 다 돌아옵니다. 베풀었는데 안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도 했지만은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 사람 괜찮다 싶으면 베풀어야 되고 아니다 싶으면 말아야 되는데 일단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래 어째 보면 베풀어서 저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하고 거래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나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건축 쪽에 물어보신 분 몇몇 전화 오신 분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은 없더라, 땅이. 예. 여기서 땅은 주택이죠. 주택이 없어요. 오직 하면 오래된 원룸 건물을 사서 밀고 건물을 짓습니다. 왜 어느 정도 위치만 괜찮으면 대부분 팔린단 말이죠. 그러고 요새 건축하는 분들도 머리가 좋아지 갖고요. 땅값 오르면 땅값 오르는 대로 가격 시세 반영해서 팔고 그러고 나중에 놔두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한 1년 월세 좀 받아 먹다가 나중에 팔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크게 좀 하기 위해서 어지간하면은 좀 덜 먹고 파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다고 원가나 최저가 아니면은 원가 이하 파는 분들은 없죠. 예전에 어떤 건축을 나홀로 하는 분들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다 종건 종합건설을 끼고 종합건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정도가 되는 분들은 대부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땅값 400, 500이 아니라 평당 1,500, 1,700을 주고 건물을 지을 정도가 되면은요. 어느 정도 여유가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쪽에 물어보시는 몇몇 분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잘 모릅니다. 딴 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했는 거는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성격이 조금 까칠은 해도 사람이 참 순수하고 좋습니다. 단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도 틀려지는 거죠. 뭐 좋게 하는데 뭐 좋게 얘기 드리지 제가 뭐 아이고 그 부동산 딴 데 가서 물어보이소. 그런 얘기 뭐들 하겠어요. 사람이 주고받는 겁니다. 주고받는 거. 일단 뭐 제가 아는 지식들은 뭐 나름대로 애법 조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뭐 대부분 제 지인분들도 다 보고 있고 뭐 건축하는 분들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뭐 종근에서 지금 마찬가지 뭐 또 운영하는 뭐 아는 지인들도 보고 있고 친구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명부터 봤는데 너 목소리 그렇게 깔고 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니 좋아하겠나. 좀 표준을 쓰면 얘기를 해라. 이 표준어를 어떻게 써요? 안 바뀌는 거를. 그렇다고 이게 뭐 유튜브 뭐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내가 평생을 이래 살았는데 표준어를 써가면서 뭐 방송을 합니까? 대구에 살면서 대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뭐 표준어가 뭐 필요해요. 사투리든 뭐 있는 그대로 하면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건축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물어보시고 정말 싶으면 저하고 상담을 하고 정말 생각이 있다면은 제가 거래하는 분들 소개는 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소개를 시켜 드린다고 해서 뭐 제가 보치를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술 한잔 얻어 먹는데요. 그리고 저는 얘기는 합니다. 제가 유튜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달라. 또 뭐 제가 어느 정도 뭐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손님 던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성격이 어떤지도 알고 또 뭐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까 마찬가지 또 뭐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분양을 받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그 분양에 참여하고 있다. 근데 뭐 저쪽에 연락이 와서 그쪽에 얘기를 하면 항상 얘기합니다. 유튜브 보고 전화 왔는 분이고 구독을 하시는 분이니까 믿기지 말아라. 왜? 이쪽 바닥이에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동산이 뭐 실제 정상적인 부동산도 있고 떴다방도 부동산일 것이고 마찬가지 분양 쪽에도 부동산으로 들어가고요. 아파트 분양이든 상가 분양이든 다양하게 부동산 일이죠. 그런 일들을 제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제가 소개를 시킬 때는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믿기지 말아라. 그게 뭔가 하면 못 모르는 사람들 분양에 가서 아니면 분양을 받거나 이런 분들 있죠. 분명히 더 저렴하고 싼 거 있는데 자기 뭐 수수료를 위해서 이건 다 팔렸습니다. 이거 사세요. 이런 게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믿고 거래할 수 있거나 거래는 안 하더라도 믿고 물어볼 수 있는 부동산 지인 한 명쯤은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친구가 변호사고요. 아는 형님이 법무사고 사무장이고 친구가 또 법무사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뭐 연륜이 계시는 분, 저보다 더 오래 하셨는 분,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 엄청나게 많죠. 저는 항상 모르면 물어봅니다. 알아도 애매한 거는 한 번 더 물어보죠. 그런 것들이 좀 몸에 배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족구도 그렇습니다. 제가 족구를 좋아하는데 잘하는 아들 유튜브 보고 따라도 해보죠. 운동은 뭐 그렇게 하지만 어떤 뭐 지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찾아보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면 메모해야 되고 저는 사실상 머리가 그래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꾸 뒤돌아서 하면 까먹어요.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좀 가지고요. 그리고 뭐 운전하다가 또 뒤로 났으면 통화하다가 까먹기 때문에 통화 녹취 되게끔 다 설정해 놓죠. 물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시지만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물어보시는 분들 좀 많았는데요. 뭐 얘기 하나 하다 보면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건축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주변에 건축하는 지인분들도 사귀어 놓고 만들어 놓으면 다 득이 될 것이고요. 어설프게 지인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정말 친한 사람들로 만들어 놔야 믿고 얘기할 수도 있고 거래할 수도 있고 저는 뭐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건축하는 분들 중에서 제가 10명을 알면 2~3명은 정말 친하고 그래서 다 오픈을 하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단가를 알아보겠다고 뭐 자재 단가를 알아봐도요. 인터넷에 실제 판매되는 그런 단가하고 건축 비용은 물량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가가.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봤을 때는요. 사실 그만큼 오픈된 단가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 건축 자재 단가는 재질과 디자인이 비슷한 것 같아도 실제 일반인들이 봐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잘 아는 분 주변에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뭐 어떤 댓글에 이런 것도 달렸는 게 하나 있던데, 아파트 전문가가 아닌데 아파트 왜 유튜브를 하느냐. 자, 전문가란 뜻이 뭔가 하면 그 바닥의 시세를 빠삭하게 알아야 그게 전문가입니다. 근데 뭐 제가 사실상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파트 전공도 알겠지만 그래도 기본이 부동산을 한 경험도 있고 나름 대단하게 있는데, 내가 상가주택, 뭐 빌딩, 다가구주택이 전문이라도 다른 걸 모르겠습니까? 자, 원룸 건물을 팔려고 하면요, 원룸 임대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원룸 매매 되면서 실제 월세로 계약되는 수익률까지도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단조롭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요. 자, 내가 상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상가 임대가 보증금 2천에 월 200이 들어왔다. 그럼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작업이구나.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쏘키는 걸 정말 싫어해서 그걸 좀 많이 파고드는 성격인데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좀 댓글을 좀 생각하고 좀 다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다 이해를 한다고요. 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 이 부동산이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루아침에 절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쪽으로 내가 정말 친한 사람이 있어서 정보를 듣느냐, 아니면 진짜 내가 그걸 경험을 해봤느냐, 그런 차이에서 대부분 오는 겁니다. 제가 꼼꼼하지는 못해도 성격이 좀 못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디 가서 눈티 맞고 사기당하는 걸 좀 싫어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더 노력을 해서 더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기에 배를 가지고 있어 본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낚시가 좋아서 배를 샀는데 여유가 있을 때죠. 그래 배를 샀는데 수리비가 그냥 뻑하면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입니다. 왜? 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부르면 부르는 대로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 되면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차하고 틀리게 배는 수리를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유튜브를 보고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배 수리까지도 실제 제가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뭐 처음에는 시행착오 좀 있었죠. 그리고 겁도 납니다. 왜 바다에서 배 고장나면 견인이 되면 천만다행인데, 뭐 유튜브 영상에도 있지만은 뭐 해경 견인이 되면 다행이지만은 뭐 배에 물이 들어와 부죠. 그냥 죽는 겁니다. 어제 보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니까 그만큼 더 노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구에 있는 것은 약과고요. 서울에 올라가면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자다가도 코배 간다 합니다. 대구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부동산을 하는 지인들도 있는데요. 사기도 당했다 하고 뭐 다양한 일들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신경을 쓰고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건축을 해서 돈을 번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땅 투자로 해서 돈을 번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건축도 마찬가지 제가 뭐 전문적으로 제가 건물을 지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이 이제 동태를 감아서 건축을 배워보기 위해서 실제 같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적인 기본적인 것은 또 알고요. 또 기본이 또 돼 있으면 잔잔한 것은 또 찾아보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뭘 하려고 찾으면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파트 제 전문은 아니지만 아파트 기본적으로 뭐 모를 게 크게 없죠.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처음에 뭐 말했던 매매에서 사건 사고가 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항상 전세에서 사건 사고가 좀 대부분 많이 나죠.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건축도 마찬가지 큰 사고 날 게 별로 없습니다. 기본을 아시고 건축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건축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건축 쪽에도 어느 정도 짬밥이 있는 분을 아셔서 그분하고 뭐든지 상의를 해 보셔야 된다. 뭐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배가 차하고 원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카센터 하는 사람이 배 수리하다가 배 결국은 돈 더 들어갔습니다. 그 양반. 예, 제가 옆에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있다고 뭐
차 정비 공장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원리는 비슷하죠. 근데 해수와 담수, 청수로 해서 엔진 가열, 냉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내부가 좀 틀립니다. 들어가게 되면. 아무튼 경험은 절대 무시 못하는 것이고요. 부동산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에 대한 하나하나 내용을 다 알려면은 긴 시간이 걸리고 열정도 필요합니다. 저는 시간과 열정은 제가 투자했는 사람으로서 실제 이런 방송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뭐든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한 사람한테만 묻지 말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여여 사람한테 물어보고 막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한테 막 물어보면 안 되고요. 왜 그런 매고 장애 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 길을 가면 되는데 이 사람한테 물었는데 저 길을 저쪽으로 가랍니다. 근데 저쪽으로 가서 또 물어보니까 이쪽으로 가래.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낭비죠. 그만큼 내 인력 낭비고요. 제대로 된 사람한테 물어보면 똑바로 길을 가르쳐 주니까 그 길이 어느 정도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한테만 물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어린 나이에 하다가 돈도 많이 까먹었고요. 하여튼 뭐 다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뭐 감히 이런 방송도 과감하게 하는 것 같고요. 모르긴 몰라도 저보다 더 똑똑한 분들도 계실지는 몰라도 저는 뭐 일단은 뭐 노력형입니다. 머리가 그래 좋지는 않아요.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 보면 뭐 영어 단어 하나 들어도 바로 외우는 사람이 있고, 번호만 들어도 주민번호 다 외우는 사람도 있고, 진짜 뭐 똑똑하고 기억력 좋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똑같이 옛날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해도 성적은 친구는 잘 나오는데 저는 안 나오던데, 그 이유를 나중에 보니까 기본에 그 친구는 충실을 했었고 저는 기본 충실을 안 하면서 벼락치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다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본에 충실하시면서 유튜브를 보시고, 뭐 건축이든 뭐 부동산이든 분양이든 매매든 다양하게 공부를 하시고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자기 아집 때문에 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오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만큼 갔네요. 오늘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한테 건축을 물어보신 분들 이해가 좀 되실란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가장 기초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별로 제 얘기에 들을 게 없다면 종합건설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